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6월 말부터 시작된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7월을 맞이하며 불이 더욱 붙을 것으로 예정이 되었지만 현재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트코인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7월과 8월은 나쁘지 않은 달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 지난 6월이죠. 이제 크립토 마켓을 전반적으로 힘들게 했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글로벌 1위의 거래소 이 바이낸스와 미국 1위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미 SEC에서 기소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된 것인데 기소의 이유는 증권성이 있는 암호화폐를 거래 지원했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증권성 코인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 급락했던 기억은 아직도 우리의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러한 시장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의 미국 내 점유율이 미 SEC의 기소에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온체인 분석 플랫폼 카이코는 6월 코인베이스의 미국 내 거래소 점유율이 약 64%를 기록하면서 2023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현재 코인베이스의 거래소의 점유율 상승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의외다라는 반응들이 팽배한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6월 초에 이제 SEC가 바이낸스와 함께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이죠. 이 코인베이스의 점유율은 피소 상태에서도 상승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상당히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 코인베이스의 이와 같은 점유율 상승 원인에는 최근 코인베이스의 괄목할 만한 계약 성사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코인베이스는 최근 한 주간 블랙록과 아크인베스트 등 월가의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신청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와 감시 공유 계약 즉 SSA를 체결, 해당 기업들이 제공하는 ETF가 추종하는 비트코인 현물 거래 가격의 시장 감시 파트너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피소 상태에서도 빅딜들을 체결한 것인데 이 코인베이스는 SEC에게 거의 동시에 기소된 바이낸스와는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 바이낸스 US의 경우는 4월 미국 내 거래소 점유율에서 약 20%를 차지했지만 6월 SEC의 기소 후 현재 해당 점유율은 약 1% 미만까지 하락한 상태인데요. SEC의 기소 후에 은행 파트너들이 바이낸스 US의 달러 환전 채널 운영 중지를 통보하며 바이낸스 US의 유동성 공급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분석 업체 메사리의 라이언셀 키스 설립자의 경우는 최근 코인베이스가 월가의 대형 자산 운용사들과 빅딜을 체결했고 이는 투자자들에게 코인베이스가 전통 금융산업과 융합되며 합법성을 지닌 거래소로 부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되었는데 한편 크라켄 거래소와 비트스탬프 등 미국 내 타 거래소들 역시 지난 6월 바이낸스 US가 잃어버린 점유율들을 흡수하면서 점유율 상승을 보인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처럼 거래소 간의 점유율 전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서서히 시장 참여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시장 참여자들이 개인이 아닌 전통 금융시장의 공룡들이다라는 점이 상당히 주목할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불장을 맞이할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인데 이제 이에 지난 6월 중반까지 시장이 힘을 쓰지 못하다가 6월 20일 정도부터인가요? 6월 말부터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하며 놀랍게도 현재까지 그 가격대를 잘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더욱 큰 도약을 위한 에너지 모으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에 6월 시장이 상승 반전한 12가지 지표에 대해서 분석한 이제 내용이 있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6월 암호화폐 시장 상승 반전 12가지 지표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은 올해 1분기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크게 반등했다가 이렇게 6월 다시금 상승세로 돌아섰다. 여기 이유는 우리가 여타 알고 있는 이유들 이제
형식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더블록 리서치를 맡고 있는 라스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 6월 시장의 주요 흐름을 12가지로 설명했는데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6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조정 후에 온체인 총 거래량이 15.2% 증가한 2,260억 달러에 달했고 시장은 대부분 비트코인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조정 후에 6월 스테이블 코인의 온체인 거래량도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를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증가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6월 중반까지의 하락 후에 비트코인이 이제 크립토 마켓이 하락할 만큼 하락했다. 이제 다시 들어갈 때이다라고 기관 투자자들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3월 6월 비트코인의 채굴자 수입이 14.5% 감소한 7억 8,330만 달러였고 동시에 이더리움 스테이킹 수익도 6월에는 감소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채굴자 수입도 감소하고 스테이킹 수익도 감소했지만 오히려 이 비트코인의 가격, 이더리움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이 상당히 유의미한데 이제 6월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총 69점이 아니죠. 69,081개의 이더리움을 소각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난해 이더리움의 역대급 업그레이드였던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에 소각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NFT 시장 거래량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규제를 준수하는 CEX 즉 중앙화 거래소의 현물 거래량도 6월 들어서 마침내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6월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현물 시장 점유율은 바이낸스가 그나마 계속 압도적입니다. 그다음 코인베이스가 9.4%, 크라겐 5%라고 하는데 이 GBTC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시탁 펀드이죠. 이 GBTC의 일일 평균 거래량 역시 지난 5월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6월에는 무려 143%나 올랐다고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라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 GBTC의 경우는 현재 미 SEC와의 소송 중인데 현물 ETF GBTC를 현물 ETF로 바꾸려는 시도 소송은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선물의 경우도 6월 비트코인의 선물 미결제 약정이 21.3% 증가를 했는데 이제 이더리움 선물은 오히려 5.4% 감소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제 불장의 시그널 중 하나가 현물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소로 물량이 계속해서 대규모 이동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도 이제 불장의 시그널 중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유의미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CME 시카고 선물 거래소 또한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 50% 증가를 했다고 하고 6월 이더리움 선물도 월 평균 거래량은 2.5%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는 그냥 12가지 이유를 맞추기 위해서 좀 끼워 넣은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또한 옵션 또한 미결제 약정이 6월에 반등을 했다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5월까지는 뭐 선물이든 현물이든 거래량이 거의 최저치를 기록하다가 6월 들어서 서서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7월, 그리고 7월과 8월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상승을 했던 해였기 때문에 달이었기 때문에 2023년 동안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이제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부터 이것이 나온다면 리플사에게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알려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연준의 실시간 달러 결제 시스템 FedNow인데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FedNow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연준이 직접 추진해온 프로젝트로서 365일 이용할 수 있는 실시간 총액 결제 방식의 자금 이체 시스템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문을 닫는 미국 정부의 현행 제도와 반대로 24시간 운영되게 되는데 이 수수료도 기존의 5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후에는 자금의 이체뿐만 아니라 지급 요청 서비스나 계정 정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사기 예방 등의 부가 서비스 또한 제공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FedNow의 탄생까지 대략 5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이 연준은
연준은 지난 2019년부터 금융권을 대상으로 피드백을 받고 심층 분석을 시행한 뒤 2022년엔 시범 서비스를 운영해 오게 되었습니다. 최근 하나의 놀라운 소식이 나오게 되는데 연준의 페드나우가 57개 기업의 인증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미 연준 페드나우 57개 기업 인증 완료했다. 7월 말 출시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3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7월 말 출시 예정인 실시간 달러 결제 시스템 페드나우를 적용시킬 57개 기업에 대한 인증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연준은 페드나우의 출시와 함께 이를 적용시킬 기업들의 페드나우 실행을 위한 공식 테스트와 이에 따른 인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라고 하는데요. 페드나우 인증을 마친 기업에는 JP 모건, 뉴욕 멜론 은행, US 뱅크 오브 워 등 대형 금융기관을 포함한 41곳의 은행과 15곳의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호주의 대형 은행이죠. 웰스파고의 경우는 페드나우의 공식 테스트를 완료했고 페드나우가 공식적으로 출시될 경우 즉시 결제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라는 입장인데 해당 기업들은 모두 페드나우를 최초로 받아들이는 얼리어답터 그룹으로 추후 미국 내 페드나우의 전방위적인 보급에 최전선에 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준은 지난해 페드나우의 개발 소식을 밝힌 후 올해 3월 페드나우의 공식 출시를 7월로 통보하였는데요. 7월로 접어든 현재 연준에서는 아직 정확한 출시를 명시하는 것 대신 이제 7월 말로 페드나우의 출시를 예고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외의 내용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글로벌적으로 블록체인을 통한 금융 시스템의 개편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페드나우의 경우는 앞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연준의 결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사이페리움이라는 기업의 디지털 지갑이나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또한 이 사이페리움의 기술이 다른 지불 솔루션과의 상호 운용성도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 사이페리움의 경우는 2019년부터 글로벌 포용 결제 시스템 제공을 목표로 하는 단체인 FPC라는 단체의 회원이기도 한데 이 사이페리움 CEO에 따르면 FPC의 다른 블록체인 관련 참가자는 이 리플뿐이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게 됩니다. 또한 놀랍게도 페드나우의 파트너 글로벌 뱅킹 솔루션 업체인 ACI 월드와이드 기업이 또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기업은 이미 리플사와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맺어온 기업인 것이 밝혀지면서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네, 현재 페드나우의 이면에 리플사의 기술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상당히 높은 확률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지난 2023년 3월 디지털 유로 협회의 CBDC 관련 백서 작성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CBDC 발행 플랫폼까지 출시하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이 페드나우가 나온다고 해서 리플사가 꿈꾸는 비전이 대체된다거나 망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석가들이 생각하는 공통된 의견인데요. 과연 이번 7월 페드나우가 정식적으로 나왔을 때 리플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이 블록체인을 통한 금융의 혁신은 이미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 대비 5포인트 하락한 56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얼마 전 크립토 퀀트가 UTXO 생존 기간별 분포 지표를 공개하였었습니다. 이 지표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이동하지 않고 홀딩한 기간별 실현 시가총액 대비 비율과 홀더들의 평균 단가를 나타낸 지표인데 그러니까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의 비트코인 홀더들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 평균 가격은 37,000달러대였습니다. 이 말은 비트코인이 37,000달러 가격대에서
큰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과도 똑같습니다. 이 손실에서 수익으로 전환하는 가격대가 많은 경우 중요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해왔죠. 이 비트코인을 매수한 지 6개월에서 2년이 되었다라는 말인 2021년 처음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는 말과도 똑같습니다. 이후 된통 물려서 어찌하지 못하다가 손실을 기록 중이다라는 것인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절대로 멍청한 것이 아닙니다. 이 비트코인 투자에서 정말 멍청한 행동은 손실을 실현하는 것이죠. 당장 거래소 월렛에 손실로 나타난다고 해도 그걸 현금으로 실현시켜버리면 진짜 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계속 홀딩 중이죠. 다시 오를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인데 더욱이 비트코인을 단순히 들고만 있던 게 아니라 물타기를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2년 홀더는 6개월 홀더이기도 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손실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수에 물타기를 했고 덕분에 평균 단가가 37,000달러까지 낮아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현재 이제 6월 말부터 앞서 말씀드렸지만 블랙록발 비트코인 상승으로 알트코인까지 펌핑이 일어나면서 마치 스몰 불장처럼 느껴지는 며칠이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알트코인이 얼마나 오르느냐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테스트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비트코인의 다음 사이클의 신고점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이제 개인적으로 다음 사이클의 신고점 가격을 약 30만 불에서 50만 불 정도 보고 있습니다. 200이 아니죠. 300에서 500K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의 상승이 일어나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더욱더 상승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상승을 위한 모멘텀을 충분히 만들어낼 무언가가 필요한데요. 어쩌면 그 중요한 분기점이 이번 블랙록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트코인들의 난립으로 코인에 대한 이미지가 여전히 안 좋은 것이 사실인데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보는 눈이 모두 다 다릅니다. 이 일반인들도 이 비트코인이 향후도 오르리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죠.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2021년 이전의 비트코인과 지금의 비트코인이 가지는 위상은 전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 비트코인이 이대로 상승해서 37,000달러 가격대까지 간다면 30에서 31K 저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강한 저항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뉴스에서는 떠들어댈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죽었다. 더 이상 자금이 안 들어온다. 이러한 절망적인 이야기들 다시금 떠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크게 들어가도 됩니다. 어차피 비트코인은 50만 달러까지 갑니다. 이 37K에서 매수를 해도 거의 10배 이상의 상승률이죠. 단기적으로 쓸 돈은 절대로 매수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 2년 내내 반드시 써야 할 곳이 있는 곳에 쓸 돈을 건드리면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돈을 모아두어야 합니다. 하루에 단 얼마씩이라도 모아두어야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기회를 잡는 사람들에게는 현재의 투자금 뒤에 0을 최소한 한 개는 더 붙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기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